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과일은 어떡하나요? 과일 먹어도 될까요? 당뇨가 아주 심한 분들은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과일을 평생 안 먹을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좋은 과일, 나쁜 과일 베스트 10개씩 추려봤습니다. 일단 당지수를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서 골라보았습니다. 당지수가 뭐냐고요?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이고 살이 찌기도 쉽습니다. 기준은 포도당 100g을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 속도를 100으로 두고 각 음식 100g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0에서 100의 값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즉, 포도당과 다른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놓은 수치입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혈당이 빠르게 상승한다. 0에 수렴할수록 혈당이 천천히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이 빠르게 상승해서 인슐린의 과잉 분비를 일으키고요.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 혈당이 저하되면서 체지방 축적이 일어나 비만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동량의 밥을 먹더라도 혈당 지수가 높은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을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좋은 것이죠.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경우 낮은 혈당 지수, 56에서 69는 보통 혈당 지수, 70 이상인 경우 높은 혈당 지수 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뇨에 좋은 과일, 나쁜 과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 그 전에 기억하실 것은 아무리 좋은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요. 먼저 당뇨에 비교적 안전한 과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딸기입니다. 딸기는 100g에 27kcal입니다. 딸기 100g이면 보통 크기 딸기 5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깃밥 한 공기가 300kcal 정도 되니까 딸기는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과일이네요. 딸기 50개 정도가 밥 한 공기랑 비슷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딸기는 칼로리뿐 아니고 당지수 또한 매우 낮습니다. 아까 당지수 이야기했었죠? 딸기의 당지수는 29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딸기에 비타민 C가 풍부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또 딸기에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당뇨,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고 임신성 당뇨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개 정도만 복용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당지수는 34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필수 미네랄 그리고 수많은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포함되어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하루 10개에서 15개 복용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블루베리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당 지수는 15이고요. 와, 당 지수가 엄청 낮네요. 고지방 식품으로 지방의 70%, 무려 70%가 단일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 줍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작용까지 있습니다. 와, 엄청 좋은 식품인 것 같은데요. 여담이지만 제가 아침마다 수영을 하는데요. 이 아보카도를 꾸준히 복용한 뒤로 수영할 때 이 호흡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심장이나 이 혈관에 많은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섭취량은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과입니다. 당지수는
36 정도 되고요. 하루에 사과 하나씩 먹으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사과를 드실 때는 반드시 껍질을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껍질에 우리 몸에 엄청 좋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껍질에 포함된 섬유질들이 혈류에서 혈당을 천천히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반 개 정도만 섭취를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오렌지입니다. 당지수는 40 정도. 오렌지 외에 귤, 자몽, 레몬 같은 감귤류를 당뇨병 환자가 섭취해도 좋은데요. 섬유질이나 비타민C, 엽산이 충분하게 있어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렌지는 소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혈류를 방출해서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단, 이런 효과를 얻으려면 주스로 섭취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섯 번째, 배입니다. 당지수는 32 정도고요. 다양한 항산화 물질, 풍부한 식이섬유, 많은 수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당지수를 이유로 배를 선정했습니다. 사과와 마찬가지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복용 시 훨씬 몸에 좋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루에 3분의 1개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 키위입니다. 당지수는 35 정도고요. 키위는 바나나처럼 수입에 익숙한 과일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키위의 토착 품종이 있었죠. 바로 다래입니다. 다래. 한약재로는 미후도라고 하고요. 예로부터 갈증이 많이 나는 소갈증을 치료하는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당뇨병 고위험군의 성인이 하루 키위 2개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신진대사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낮아지고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어나기 쉬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하루 2개 정도 적당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살구. 당 지수는 29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고요. 중국에서는 양귀비가 피부 미용을 위해 사랑했던 과일로 유명하죠.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살구를 꾸준히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루 3개 정도만 드시고요. 아홉 번째, 체리. 당지수는 22 정도네요. 당도에 비해 당지수가 엄청 낮아 보이네요. 체리에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도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루 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 10번째, 복숭아. 당 지수는 42 정도. 복숭아에는 페놀산과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몸에서 이것을 당으로 바꾸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당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놀산과 플라보노이드가 이 과정을 억제해서 혈당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조림 복숭아의 경우는 당뇨인에게 치명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는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피해야 될 과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일에는 대부분 각종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 유독 당지수들이 높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드시는 것은 당뇨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매우 유익할 수 있겠지만, 당뇨의 나쁜 과일로 소개된 과일들은 당지수가 너무 높아서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말린 과일입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말린 과일들은 수분이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부피가 생물의 4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로 줄어버립니다. 당은 굉장히 농축이 되어 있고요. 부피가 줄어든 만큼 포만감도 늦게 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입으로 많이 들어가요. 설탕 덩어리를 막 입에다 털어넣는 거랑 비슷하니까
당뇨 환자한테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보통 어린아이들 간식용으로 말린 과일을 많이 팔던데요. 애들 중에서도 평소 피부가 이렇게 가려운 애들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통조림 과일입니다. 통조림 과일을 제조할 때는 단맛을 많이 내기 위해서 액상과당이라거나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국물까지 훌쩍훌쩍 다 마시는 분들은 많진 않겠지만 이미 과일들이 당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당뇨 고위험군 분들은 통조림 과일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수박입니다. 저도 수박을 참 좋아하는데요. 당지수가 무려 72네요. 몸에 열을 내려주기도 하고 갈증도 해소시켜주고 이뇨작용도 해주지만 혈당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가급적 피해 주셔야겠네요. 네 번째, 망고입니다. 당지수 55 정도입니다. 비타민 B6가 포함되어 뇌 건강과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네요. 또 비타민 A와 제아잔틴이 들어있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파인애플입니다. 당지수 65 정도고요. 비타민 C, 망간 및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드신다면 기타 탄수화물들은 포기하시고 파인애플만 소량 드셔야겠네요. 여섯 번째, 바나나입니다. 당지수 51 정도고요.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당지수는 높아지고요. 탄수화물과 기타 당질이 많아서 운동 전에는 딱 좋은 과일이지만 당뇨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히 드셔야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추입니다. 우리가 보통 접하게 되는 대추는 이 수분이 많이 포함된 막 수확한 대추보다는 바싹 말린 건조 대추를 많이 접하게 되니까 말린 대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지수는 65 정도고요. 저도 대추로 인해 혈당 상승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약 중에 대추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 탕약이었는데요. 그걸 먹는 기간 동안 공복혈당을 검사해 보니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한약 드실 때 한의사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려 주시고요. 여덟 번째, 포도입니다. 당지수 46 정도로 당지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포도를 굳이 당뇨의 나쁜 과일에 포함시킨 이유는 우리가 보통 포도를 송이 단위로 먹기 때문이죠. 포도 먹을 때 우리 보통 어떻죠? 한 송이씩 씻어 가지고 조금 먹다가 중간에 멈추나요? 아니죠. 대부분 먹다가 한 송이 다 먹어버리죠. 포도가 우리 몸에 좋지만 그렇게 많이 먹으면 분명 당뇨나 칼로리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이나 씨도 같이 드시고 적당량만 드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멜론입니다. 당지수 65이고요. 수박이 영어로 워터멜론이잖아요. 수박처럼 멜론도 혈당 관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혈당에 양보를 하셔야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석류입니다. 당지수 약 67 정도입니다. 갱년기에 좋다고 알려져서 석류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석류의 당지수는 수박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석류로 만들어진 제품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인슐린 주사를 맞을 정도로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당뇨 약을 복용하더라도 혈당 수치가 들쑥날쑥한 분들은 당뇨에 비교적 안전한 과일을 섭취할 때에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인슐린 주사를 맞을 정도로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더라도 혈당 수치가 들쑥날쑥한 분들은 당뇨에 비교적 안전한 과일을 섭취할 때에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당뇨라는 것도 불치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환자분들 보면 식사 관리 때문에 당뇨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약에만 의존하게 되고요.
식사 관리는 당뇨 치료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알려드렸으니까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용한 정보들 가득가득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